안녕하십니까. 종국권의 혼술 4월 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4.10 총선 이틀 남았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오늘도 가는 곳마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 역대 총선 때마다 야당이 들고 나왔던 것이 이 정권 심판론인데, 특히 지금은 이재명, 조국 두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이대로 가면은 곧 구속될 두 사람이 그냥 정권 심판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탄핵을 하겠다, 데드덕을 만들겠다, 아예 죽은 정부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구속되지 않는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살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크게 소동을 일으키겠다는, 정난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난을 일으켜서 본인들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말하는 그 곳곳에 숨어 있는데, 자, 정권 심판론, 윤석열 정부 심판론, 이것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의 전부입니다. 정권 심판론. 자, 과거 총선 때도 항상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심판론이 먹혔을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지금도 이재명, 조국은 이 정권을 심판을 해서 2년 만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 만에 다 끌어내 버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구호로 내세워서 성공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항상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에 투표하겠다, 이 응답자가 현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보다 항상 많죠. 그만큼 이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심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막상 투표를 할 때는 그래도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정부에, 현 정부 그리고 집권 세력에 힘을 실어줘야지 국가가 발전을 하고 혼란스럽지 않다. 자, 이런 인식을 갖는 사실상 중도층이 이 정권 심판론에 호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권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쪽을 선택을 함으로써 항상 정권 심판론은 실패를 해왔다. 자, 그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조국은 딱 정권 심판론 이거 하나 가지고 선거를 치르다시피 하는데, 그게 과연 먹힐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오고 또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권 심판론은 허구였다. 그리고 역대 총선에서 집권당이 사실상 불패 신화를 썼다. 이 부분이 지금 과거 사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5번의 선거 결과를, 총선 결과, 총선의 5번,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자, 이렇게 5번의 선거 결과에서 4번을 집권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외쳤지만 5번의 선거에서 4번을 여당 집권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4번 전부 다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단 한 번 집권당이 패배를 했는데, 그 패배도 한 석 차이였습니다. 한 석 차이. 자, 먼저 패배를 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치러진 20대 총선,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한 석 차이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그때 2016년이죠.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123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됐는데, 그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 단 한 석 차이죠. 나머지는 어디 갔냐 하면은,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켜서 38석을 가져갔죠. 그래서 123석을 가진 야당이 일당이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이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외치면서 이긴 유일한 사례인데, 한 석이 이겼다는 거죠. 한 석. 당시에도 그 각종 여론조사는 지금처럼 여당,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막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처럼, 그때 여당인 새누리당이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결과는 뒤바뀌어 버렸죠.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도 좀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깜깜이 속에 들어가기 전 그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뭐 180석 이런 이야기하고 옥새 파동도 있고 해서 그때 한석을 진 겁니다. 집권당이 한석을 져서 야당이 정권심판론이 먹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죠. 한석 얘기했으니까는. 그래서 어쨌든 그때가 야당이 이긴 유일한 선거입니다. 최근 5번의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 유일한 선거고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집권당이 과반수를 획득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 정권심판론, 집권당 심판론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 심판론이 먹히지 않고 집권당이 이겼다는 것이죠. 4번 다 그렇습니다. 일단 2020년 21대 총선 바로 직전 총선이죠. 그때는 이 180 집권당이었던 이 문재인 시절이었으니까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180 그때 미래통합당이 103석 그래서 참패를 당했죠. 미래통합당이.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국 사태, 그리고 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이런 그 사건으로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는데 막판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 포퓰리즘, 현금 살포, 자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미래통합당도 정권심판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 같은 위기에 닥치니까 국민들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부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심판론은 전혀 먹히지 않고 그때 180대 103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때도 정권심판론은 먹히지 않고 집권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집권 세력에 힘을 실어준 자, 그 상황이었죠.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실시돼서 이때도 정권심판론이 아주 강범위하게 주장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민주통합당이 그때 야당이었는데 민주통합당이 정권심판론을 거세게 제기를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지금처럼 이 정권심판론 야당 좌파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그때 이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추대를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판을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가반을 넘겼습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받는데 그쳐버렸죠. 그래서 그때도 박근혜 효과로 정권심판론,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죠. 정권심판론을 박근혜 효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이 한동훈 효과가 있죠. 한동훈 현상, 한동훈 효과가 윤석열 정부의 정권심판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계다. 특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등장하고 나서 선거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막판까지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재명 그리고 조국의 이 범죄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효과가 정권심판론, 이명박 정권심판론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한동훈 효과가 윤석열 정부 정권심판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MB 임기 초반에도 2008년에도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때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죠. 153석. 그래서 통합민주당 181석을 걷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반 2004년에도 그때 이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권심판론을 이야기를 했죠.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했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가져가서 가반을 차지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는데 그쳤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5번의 총선 중에서 다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제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딱 한 번 야당이 이겼다. 그것도 한석 차이로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집권당이 오히려 총선을 통해서 가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이 집권 세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또 뭐 경제나 이런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이것을 징벌적 투표를 하기보다는 좀 기대하는 그런 투표를 하는 성향이 대선에서는 지금 있어 왔습니다. 총선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 특히 민주당, 제1야당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국회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그런 법안 처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번에 이 정권 심판론을 유권자들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 조국, 뭐 열성, 극성 지지층이야 조국을 지지를 하겠지만 중도층들이 조국이 이야기하는 대드덕을 만들어버리겠다. 죽은 정부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이번에도 막판에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번의 총선 중에서, 최근 5번의 총선 중에서 집권당이 4번을 승리를 했는데 4번 다 150석을 넘는 과반을 차지를 했다. 2004년, 2008년, 2012년, 2020년인데, 자, 뭐 좌파 정권 2004년 그때 노무현이죠. 그리고 우파 정권 2008년 이명박, 그리고 2012년 역시 우파 정권 이명박, 그리고 2020년 문재인 좌파 정권. 좌파든 우파든 어쨌든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을 총선 때마다 야당이 제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집권 세력에 과반수 의석을 몰아줬다. 자, 그래서 2016년에만 한석 차이로 집권당이 패배를 했을 뿐 나머지는 전부 다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 또 특히 이번에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죠. 뭐 공천 파동, 이것은 어찌저찌 뭐 수습됐다고 하지만 지금 뭐 문재인까지 다 나서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총력전으로 펼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권 심판보다는 정권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유권자의 뜻이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양문석이나 이 김준혁 민주당 후보들, 이런 사람들의 이 일탈 같은 것도 선거 쟁점으로, 막판 쟁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지금 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2,000명이 정원 인력 2,000명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도 정부 여당이 일단 힘을 실어줘야지 의료 대란도 수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과연 이번에 이재명과 조국은 모든 선거 전략을 정권 심판론에만 걸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에서도 그렇고 또 집권당 불패 그 사례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이재명 조국의 이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야당 심판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깜깜이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좀 안정적인 의석을 얻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